이런 말은 청년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뿐입니다. 웃는 청년을 돕는 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절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백준영입니다. 네, 앞서 이제 은둔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은둔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족의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은둔 청년들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 과정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잘못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청년들이 더 깊게 숨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명확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비난인데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만 왜 그러니?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강압적인 태도인데요. 너 내일부터 무조건 나가. 이런 말은 청년들에게 더 강한 공포심을 유발할 뿐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끌어낸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결국 다시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이제 실패가 또 다른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과도한 간섭 또는 방치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밥은 먹었니? 뭐 했니? 뭔가 이렇게 감시하듯이 묻는 것도 또 반대로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이제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둘 다 청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얇은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끊어지지는 않되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이제 연결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문 앞에 이제 음식을 놓을 때도 네가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좀 만들어 봤어. 이렇게 이제 메모 한 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을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좀 제발 좀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거실에서 재밌는 영화 볼 건데 같이 볼래? 이렇게 이제 가볍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초대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판단적인 태도입니다. 은둔하는 자녀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도대체 이제 얼마 만에 나오는 거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얼굴이 그게 뭐야? 힘들게 이제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 한 걸음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다음 걸음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무 판단도 덧붙이지 않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해요. 그래 반갑다. 우리 여기 앉아 있었어. 그래 나와 있었네. 그래 괜찮아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평가 없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는 분위기, 그게 이제 은둔 청년들이 다음에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족분들의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이런 은둔이 지속되다 보면 부모님들도 너무 이제 지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은둔 청년들은 나 때문에 이제 부모님까지 힘들어지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이렇게 은둔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이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고 일상의 리듬을 지키는 게 오히려 자녀분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저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제 부모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이 바로 이제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나 이제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 비난 대신 존중하고 경청하세요.
둘째, 잔소리 조언 대신 공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셋째, 명령과 압박 대신 일상으로 초대해 주세요. 이러한 세 가지가 운둔 청년들을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나오는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운둔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 시점부터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구조화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좀 자해나 극단적인 어떤 발언이 있을 때 이건 기다릴 문제가 아닌 거죠. 세 번째, 명확하게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상을 보일 때, 심한 우울이나 불안, 공황, 수면, 식사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폭언이나 단절, 갈등이 극단적인 경우에 더 이상 운둔 청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는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접근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사례관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운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 접근하기에 매우 좋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인데요. 우울, 불안, ADHD처럼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되어 있다면 반드시 방문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데, 약물 치료가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바닥 상태를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센터나 직업센터에서는 사회복귀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상 복귀나 직업 훈련 등 현실적인 다음 단계들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많은 기관에서 온라인 기반의 개입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기반의 모임처럼 방 안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둔 청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진입 장벽이 낮은 자원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동료 지원, 피어 멘토라고 하는데, 과거의 운둔으로부터 회복된 경험자가 직접 멘토가 되어주는 방식인데요. 회복 경험이 있는 운둔 선배가 뭔가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것, 나도 몇 년 동안 방 안에 있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나왔어. 이런 메시지가 때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훨씬 더 깊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말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운둔이 시작되는 것도 스펙트럼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운둔에서 벗어나는 과정 역시 계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본인의 속도대로 맞게 오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운둔이 길어지다 보면 수면이나 식사, 기본적인 위생 같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첫 번째 목표는 뭔가 거창한 어떤 큰 목표나 변화보다는 이런 무너진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좀 일어나려고 해본다거나, 하루에 5분이라도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거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소소해 보이는 행동들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회복의 기초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의 목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 안과 가족 사이의 연결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사회적 관계 회복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세상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고, 뭐 카페나 도서관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 잠시 좀 머물러 있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회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업이나 다시 이제 직업으로 이제 복귀하는 단계인데요. 하지만 이제 앞 단계들이 충분하게 안정이 되지 않으면 요 단계에서 다시 후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단계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절대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도 큰 변화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웃는 청년을 돕는 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절대 혼자 뛸 수가 없습니다. 한 5분이라도 거실에 나오는 거, 뭐 10분 산책하기, 부모님의 이제 부름에 뭐 대답하는 거, 이런 작은 일상의 움직임들이 이미 이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운동 청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영화 한 장면을 떠올렸는데, 저희 딸이 어릴 때 같이 봤던 이제 그 점박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어린 육식 공룡 점박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점박이가 이제 어릴 때 위험에 이제 처했다가 점박이를 지키려던 어머니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 충격으로 이제 점박이는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동굴 안에서만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점박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일도 많지만 신기하고 행복한 일도 많단다. 네가 동굴 안에서만 숨어 있으면 네가 걱정하는 나쁜 일은 안 생기겠지. 하지만 좋은 일도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저는 이 말을 지금의 운둔 청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서 머물게 된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도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려고, 다시는 아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게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부터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걸음만 더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들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이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는 지켜낸 나 자신을 바깥 세상에서도 조금씩 좀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은 문 밖에서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